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리소스 분석을 통해서 리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엑셀 액티비티에다가 다 집어 넣었습니다. 혹시 못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지난주 과업 및 숙제 완료본을 이번 차수에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6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P6에서 파일 갖고 오는 거 이제 익숙하시죠? 파일, Close All 누릅니다. Close All 전체 다 닫은 다음에 자, 파일을 갖고 오겠습니다. 파일, 임포트를 갖고 와야죠. 갖고 오겠습니다. 프로젝트니까 PM, 프리마베라 PM XER, Next, 프로젝트, Next. 자, 파일을 선택해야죠. 21번째 강의. 버전에 맞는 거로 갖고 오시면 되고, 버전을 모르겠으면 7.0으로 그냥 갖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8.4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넥스트. 자, 위치를 잡아야죠. 자, 위치는 늘 어디다가 넣으라고요? B에다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B를 선택하겠습니다. B. 자, 됐죠? 자, 넥스트 가겠습니다. 넥스트. 넥스트. 피니시 누르면 프로젝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액티비티 누를게요. 액티비티. 자, 눌렀습니다. 지난번과 바뀐 게 전혀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바뀐 게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아무 액티비티나 클릭을 해보시면 리소스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소스 이렇게 들어있죠. 리소스가 들어있습니다. 리소스의 데이터의 근거는 엑셀 지난주에 드렸던 20주차 강의 자료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소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지난주에 알려드렸어요. 리소스 어사이먼트라는 곳에 가서 리소스가 어떤 액티비티에 어떻게 분계되어 있는지는 이곳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쿠팡에서 내 아이템을 누가 가져갔고 그 아이템이 언제 필요한지는 이 어사이먼트에 오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프리마베라 거기 말고 이곳에서도 또 다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위쪽에 올려 보시면 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에 빨간색 버튼이 있는 게 있습니다. 리소스 유세이지 프로파일이라는 버튼인데 누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눠지면서 가운데로 제가 좀 맞출게요. 자, 이곳에서 뭐 하냐면은 각 리소스마다 얼마만큼 투입되고 그 리소스가 내가 정한 리밋을 넘어서는지 넘어서지 않는지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MG 브릿지의 크게 MGH, MGM, MGE가 있습니다. 자, 인원을 열어보겠습니다. 인원을 열어보면 인부부터 해서 쭉 다 있습니다. 보통 인부 클릭하겠습니다. 보통 인부 클릭했더니 자,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봤더니 이 선은 리밋을 나타내는 선이래요. 이 리밋을 나타내는 선이래요. 근데 여러분 리밋 설정하셨나요? 설정 안 하셨습니다. 디폴트 값을 그대로 썼습니다. 자, 이 리밋부터 우리가 검토해보고 갈게요. 보통 인부의 리밋입니다. 자, 리소스로 가겠습니다. 리소스 버튼 클릭. 자, 들어왔죠? 자, 리소스 버튼 클릭해서 들어왔습니다. 보통 인부 찾을게요. 보통 인부 찾았습니다. 자,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밑에 보면은 유닛 앤 프라이스라는 곳에 있습니다. 유닛 앤 프라이스를 찾습니다. 밑에 디테일 창에서 유닛 앤 프라이스를 찾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맥스 유닛 퍼 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보통 인부는 하루에 최대로 올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1명이에요. 이 얘기는 보통 인부를 내가 제공을 하는데 쿠팡 입장에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제공을 하는데 그 아이템은 내가 하루에 1개밖에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통 인부를 내가 하루에 10명을 데리고 올 수 있어. 그러면 여기를 10으로 바꾸면 됩니다. 저 10으로 바꾸겠습니다. 10 per D.
하루에 10명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자, 바꿨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보통 인부는 하루에 10명까지 내가 조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액티비티 버튼 누르겠습니다. 액티비티 버튼. 자,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리밋선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9월 달에 보니까 하루에 10명을 데리고 와도 오버 얼로케이트드 되죠. 이 얘기가 뭐예요? 10월, 9월 달에는 투입 인력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10명 갖고 와서는 공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10명 이상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리소스에서 맥스 유닛 퍼 타임을 조정을 해서 이 리밋선을 조정하고요. 이 조정된 값에 따라서 오버 얼로케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안전하게 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 보면은 하루에 10명 갖고는 공사를 못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지금 우린 이거는 월 단위로 봤습니다. 월 단위로 봤기 때문에 3월달 한 달 동안 총 들어가는 양이 300명이다. 하루 10명이 돼서 300명이다. 2월달은 몇 명이다. 이렇게 돼서 이 리밋선이 나온 건데 요거를 제가 주 단위로 보겠습니다. 타임 스케일 바꿔볼게요. 타임 스케일 여러분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타임 스케일 이어 먼스가 아니고 먼스 윅으로 바꾸겠습니다. 먼스 윅.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되나요? 넘어가는 곳이 꽤 많이 발생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꽤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 스케일을 좀 조정할게요. 자, 이렇다란 얘기는 9월 달에만 공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7월 달, 6월 달도 투입 인원,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어서 사실 공사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리밋선을 주는 거는 우리가 실제 공사를 하는 스케줄에 있어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전제 조건은 리소스 레벨링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에 대한 스케줄은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자한테 이 부분을 어필을 함으로써 관리자가 혹은 공사자, 계획자가 우리 현장에서는 보통 인부를 하루에 10명 데리고 오면은 공사를 못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리소스로 와서 그렇다면 하루에 몇 명을 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인부를 제가 더 올려 보겠습니다. 15명. 그래, 나 하루에 15명까지 될 수 있어. 자, 액티비티 가볼게요. 자, 15명까지 가도 안 되네요. 하루에 15명을 내가 보통 인부를 조달을 해봐도 우리 쪽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인부를 내가 하루에 20명을 대겠습니다. 20명을 제공을 할게요. 하루에 20명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자, 액티비티 가서 보겠습니다. 20명이 됐더니 9월달은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7월달, 6월달은 아직도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내가 하루의 투입 인력을 높이거나 또는 리소스 레벨링을 통해서 사실 이때 들어가는 오버 얼로케이트 되는 사람을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많은 쪽으로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이쪽으로. 그런 거를 리소스 레벨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맥스치도 오버되지 않고 적당하게 인원을 뒤쪽으로 몰면서 평준화되는 리소스를 투입할 때 안정적으로 리소스를 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게 이 맥스 유닛 퍼 타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 유닛 퍼 타임은 우리가 리소스 투입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해야 될 때 쓰는 내용이고요. 모든 리소스에 다 이렇게 맥스치가 있는데 기본 수치가 1이라는 것. 그래서 다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사실 보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원상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상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디테일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디테일 버튼을 누르면 디테일 버튼이 뜹니다. 혹은 디테일 버튼을 모르겠다. 우클릭해서 액티비티 디테일을 누르면 디테일로 바뀝니다.
자, 디테일 창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지금까지 해서 리소스에 대한 분배 이런 거를 배웠고요. 이제는 오늘은 코스트, 진정한 메인 제목인 코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돈이 없는 인원자재 장비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돈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돈은 프리마베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돈도 지난번 말씀드렸던 인원 장비 자재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프리마베라에서 리소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지금 인원 장비 자재입니다. 자, 여기에 돈이라는 아이템이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자, 추가를 해볼게요. 맨 위에다 마우스를 두시고 애드 버튼을 눌러서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맨 위에 있는 게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자, 보면 우리는 여기 뭐라고 적어야 돼요? 코스트 CBS라고 적겠습니다. 코스트 CBS. 그래서 코스트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의 약자인 CBS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소스 아이디는 MGC가 되겠죠. 자, 그러면 동일한 레벨이 됐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휴먼 리소스, 자재 리소스, 장비 리소스, CBS 리소스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트에 대한 내용을 태울 건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장바구니에 내용을 담으려면 판매자가 그 내용을 팔아야지만 됩니다. 즉, 내 액티비티의 금액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 마트에서 금액이 담긴 물건이 있어야지만 내 거에 담았을 때 금액이 표현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금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금액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내려보시면 우리 내역서가 있습니다. 내역서에 친절하게 아이디를 다 매겨놨습니다. 자, 아이디를 다 매겨놨는데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기가 조금 어려우니 다른 페이지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5에 오면은 페이지 넘버 194페이지에 오면은 내역서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역서가 친절하게도 레벨이 되어 있습니다. 레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제가 194페이지에 있는 내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MGC는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뭐가 있냐? I00, A00, M00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간접 아치제약 대규 본서는 저 위쪽에 우리 처음 내역서에 보면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버 29페이지에 있습니다. 29페이지로 찾아가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총 금액 170억에 가, 나, 다로 쪼개지고 1번, 2번, 3번으로 쪼개지고 거기에 1.1, 1.2 이렇게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저자가 리소스 아이디를 만들어 놓은 거 빼고는 이 구조는 저 위쪽에 보는 내역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MGC에 I00 있습니다. 클릭. 자, 리소스 아이디는 I00. 이름은 뭐라고요? 간접이라고요. 자, 단가는 1원인데 우리가 최초 이야기할 때 요거 단가를 얼마로 바꾸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단가는 100원이 되겠습니다. 100원. 둘 다 100원입니다. 아치, 간접 둘 다 단가는 100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계산하다가 뻥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가를 100원으로 했습니다. 자, 그럼 간접에 대한 단가가 어디에 있냐? 자, 오른쪽 끝에 price per unit이라는 칼럼에도 있고요. 밑에 unit and price라는 디테일 창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 잘 보시면 price per unit이 얼마로 돼 있죠? 지금 0원으로 돼 있는데 기준이 뭐죠? 1시간에 0원입니다. 1시간에 0원이에요. 우리는 모든 거를 데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인원자재 장비는 돈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아우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금액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금액 작업을 하는데 금액은 시간에 굉장히 민감한 자재이기 때문에 데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즉 얘가 100원이면 여기를 100원이라고 적으면 아우어로 들어갑니다. 지금 아우어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넣으셔야 되냐, 100원을 넣고 나서 퍼 소문자 D를 넣으셔야지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00% D로 바뀐 거 보이시죠? 100% D. 이게 아우어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8배 뻥튀기 된 금액을 보실 거예요. 170억이 아니고 1000 몇백억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1시간에 100원이기 때문이죠. 하루에 100원이 아니라. 그 이유는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유닛을 넣을 때 유닛에 데이가 들어가요. 우리는 숫자만 넣지만 거기에 데이가 들어가는데 얘가 데이가 있어서 서로 상쇄가 돼야 되는데 상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꼭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르시면 제가 여기다가 그려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1000원짜리입니다. 1000원짜리를 한 개를 사면 얘가 1000원이 되죠. 자, 요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는 1000원을 수량을 넣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원에 몇 명, 자재 몇 명 이렇게 넣었죠. 이게 1000D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단가가 1000개고 단가가 1원이라고 했습니다. 1원인데 얘가 per hour라는 거죠. 자, hour랑 day랑 상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8시간은 하루입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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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그죠? 그러면 8 곱하기 1000이니까 얼마가 돼요? 8,000원.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데이로 안 바꾸시면 여러분들은 혼자 8배의 값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겠습니다. 간접 100원 했습니다. 추가해야죠. 아치 제작도 해야 되는데 레벨이 같으니까 레벨 움직이고 레벨을 움직이고 왜 안 움직여지지? 스케줄 한번 돌려주고 왜 안 움직여지지? 자, 옮겨졌네요. 자, A00으로 하겠습니다. A00 아치 제작이랍니다. 아치 제작. 단가는 얼마라고요? 100원이라고요. 100원이라고요. 제가 왜 이번엔 100%D를 안 썼냐 하면은 위에서부터 이미 100%D를 바꾼 거를 계속 애드에서 추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데이가 적용됩니다. 다른 데서 또 넣을 때는 아워를 적용돼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지금 했습니다. 이거 먼저 됐고 I00, A00. 자, 이제 M00 대교 본선 하겠습니다. 자, 추가 또 해야죠. M00 대교 본선. 한 칸 옆으로 보내야겠네요. 자, 자꾸 오류가 나는데 제가 껐다 키면은 조금 더 나실 것 같습니다. 자, 대교 본선 했습니다. 대교 본선까지 했고요. 자, 제가 P6를 껐다 켰습니다. 이제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공인데 토공은 M00 밑에 있습니다. 토공을 넣겠습니다. M00 밑에 토공을 추가할게요. 자, 이거는 M0001입니다. 자, 토공이 되겠죠. 이름은 토공 됐습니다. 자, 얘도 선을 긋도록 할게요. 그 밑에 또 들어오네요. M0001, M0001, 02. 자, 그 밑에 M000101. 자, 하나 더. 또 그러네요. M000102.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자, 돼있죠. 자, M000101은 구조물 터파기고요. 얘는 되메우기 및 다짐입니다. 자, 그런데 대교본소 이쪽은 지금 다른 것들은 단가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100원 뺀 거 단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안 한 겁니다. 자, 근데 구조물 터파기하고 되메우기 및 다짐은 여기에
분명히 단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그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구조물 터프하기 단가 얼마라고요? 5,150원이라고요. 5,150원이라고요. 되먹이면 따지면 얼마라고요? 4,673원이라고요. 자, 됐죠? 4,673원. 됐죠? 자, 다 대의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자, 2페이지까지는 다 할 겁니다. M000인데 레벨이 토공하고 같은 레벨이죠. 자, 토공하고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M0002가 되겠네요. 자, 이름은 현장 타설 말뚝공. 자, 그러고 났더니 여기에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000201부터 해서 밑에 보면 M0001, 02, 03, 04, 05, 06, 07, 08, 09, 010, 11, 12, 13 이렇게 나오네요. 10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자, 그것들을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M00, 자, P6로 와서 M0001 일단 만들고 보겠습니다. 만들고 레벨은 하나씩. 자, 또 뭐가 오타나는 것 같네요. 제 컴퓨터가 좀 이상해서 아마도 잠시 쉬라는 얘기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M00, M00, 02, 01 그죠? 그 다음은 M00, 02, 02 그 다음은 M00, 02, 03 그 다음은 M00, 02, 04 그 다음은 M00, 02, 05 M00, 02, 06 해서 쭉 적으면 됩니다. 몇 가지만 적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M00, 02, 01은 RCD, 굴착, 토사, 풍암. 자, 단가는 얼마죠? 431만원입니다. 431만원. 자, 그 다음에 얘는 RCD 굴착 연암이네요. 연암. 단가는 얼마죠? 185만 6천원이래요. 185만 6천원. 그 다음은, 아이고, 185만 6천원. 03은 슬라임 제거랍니다. 슬라임 제거. 단가는 16만 2천원이래요. 16만 2천원. 슬라임 제거 끝나고 말뚝 조선공입니다. 말뚝 조선공은 얼마입니까? 223만 9천원입니다. 223만 9천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제가 끝낼 거예요. 케이싱, 손료 279만 4천원이랍니다. 279만 4천. 그 다음은 스페이서 제작 및 설치. 단가는 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내역을 쭉 만드시게 될 거예요. 어디까지? 저 밑에까지.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필히 하셔야 우리가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액티비티가 어떠한 장바구니에 어떠한 아이템을 담으려면 그 마트에서 그 아이템을 팔아야지만 내가 담을 수 있습니다. 팔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그 마트에서 팔아야 되니까 내 리소스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리소스를 다 입력하시는 게 이번 강의의 숙제이자 해야 되는 필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넣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리소스 넣은 거를 가지고 실제로 장바구니에 돈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